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 처음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포인트가 바로 저는 이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김기현 지도부가 말하자면 당정 관계에 있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시험대가 바로 저는 의대정원 늘리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늘리겠다고 얘기하면 어느 수준에서 조절할 건지 그리고 이 논의에서 정부와 여당 간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김기현 지도부가 이를 잘 해결해 나가야 그 다음에 어떤 이기 지도부에 대한 신뢰라든지 여기에 대한 동력들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기 지도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이기 체제가 앞으로 잘 갈 수 있는지 그 시험대가 바로 의대 정원 확대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기현 대표 이기 체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전원 이제 사퇴하고 새 당직자 인선이 바로 발표가 됐는데 분석들이 갈리더라고요. 이게 사람만 바뀌었지 친윤으로 그냥 이제 내용은 바뀌지 않은 거다라는 이제 시각도 있고 그래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들 좀 보고 계신가요? 그냥 저는 아주 나쁜 건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이만희 의원 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장 소장님 주장에 의하면 이거 다 장제원 의원의 마쿠 작업이다 뭐 이런 맥락적으로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데 멀리서 보면 그래도 비교적 젊고 수도권 인근의 의원들을 최대한 전진 배치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조가 뭐냐가 이만희 의원만 아니었으면 수도권 세대 교체 요걸로 프레임에 갈 수 있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조금 젊어진 연령대로. 네, 그래서 뭐 70년대생들이 대거 좀 배치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거죠. 백약이 무효인데 그럼 백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백약이 무효지만 백약을 쓰고 봐야 되는데 백약을 썼냐라고 하면 조금 아쉬웠다. 근데 할 수 있는 최선이긴 했는데 획기적인 변화로 올 수 없는 어떤 한계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획기적인 변화는 이때는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그냥 내렸어야 돼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내려올 수 있나라는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대통령 용산에서 오케이 하지 않는 한 김기현 대표는 물러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냥 현재를 봉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한 78점짜리 정도의 인선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락은 넘었네요. 그러면 김 변호사님 말씀은 김기현 대표가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왔다. 네. 근데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총선 결과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선수가 되면 늘 이제 정치 생명은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거 이제 그 수사학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직접 실제로 용산에서 개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당대표인데 여기 물리면 자신들의 오류를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그거를 원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이 띄운다고 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비대위 만들기 싫다는 거고 비대위에 전권을 주면 당에 대한 장악력이 오히려 떨어질까 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의 정치 생명은 한 10개가 돼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가 아니고 예. 여기에도 하나 걸고 저기에도 하나 걸고 조봉모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뭐 내년 총선 지면은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적인 수사다. 원론적인 수사. 그냥 그렇게 그 느끼시면 정도 돼요. 의지를 보여주는 후퇴한 거네요. 수사다. 빠져 죽겠다 해서 정치선. 네. 김기현 이기 체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장제원 용세, 장제원 의원 라인의 공천권 장악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경호 사무부총장이나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계속 윤석열 캠프가 초창기 구성될 때부터 예. 장제원 의원과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분이고 윤희석 선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장제원 의원과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과 상의해서 그 우리의 뜻대로 공천을 할 수 있는 실무 라인을 꾸렸다. 전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러한 당직자들이 당을 바꾸는데 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공천용이다. 우리말 잘 들을 사람, 반항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들로 라인업을 꾸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장 소장님이 다른 방송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어떤 네, 독대 만나셔가지고. 흔적이 있다 이렇게 네. 취재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네, 이제 네. 그 독대에서 이 라인업이 형성이 됐고 김기현 대표의 이제 내려오냐 마냐의 그
그 여부도 거기서 결정됐다고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이 딱 던지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최고위원까지 누군가 한 명이 자기 직을 던지면 이건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용산의 생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최고위원은 안 던졌기 때문에 이 체제로 다시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함경호 부총장 시키고 저 박대출 사무총장 시키고 김성훈 여의도 연구원장 시키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장제원 의원이 딱 라인업을 짜가지고 가서 어떠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 뭐 내가 뭐 예전에 같이 알던 사람들이네 그래 이렇게 시켜라고 사전 동의를 최소한 받지 않았으면 이러한 인선을 임명할 수 없겠죠. 일단 그 얘기를 우리 장 소장 분석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그 뒤에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와 두 차례나 계속 식사를 하면서 신임을 또 실어준 거죠. 힘을 실어준 거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드러난 수도권의 민심은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바꿔라.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을 불과 수개월 전에 본인 때문에 직을 잃은 사람을 다시 여당의 후보로 세웠는데 막지 못한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을 져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 다 대통령은 뭐 지금 일단 단어는 바꿨는데 뭐 실제 보여주는 건 없는 거고 집권당은 바꾸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인선을 했는데 그 사무총장 자리가 예. 일전에는 윤핵관의 핵심이었던 강원도 출신 분이 하다가 이번에 아예 TK로 가버렸습니다. 예, 경부 예. 출신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걸 투표를 하신 강서 국민뿐만 아니고 수도권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럼 영남 원내대표도 영남, 당대표도 영남, 이제는 사무총장도 또 영남이 됐구나. 그럼 이게 수도권에서 위기론이 불었는데 수도권 민심을 담으려고 하는 집권당의 태도야? 이건 당연히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쪽으로 총선기획단 띄우고 인재 영입이 띄우는 거는 어느 당이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혁신위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혁신위에 관심도 가고 있는 건데 여전히 전 좀 미흡한 변하지 조치가 아닌가. 않았다. 근데 뭐 그게 저는 좀 중론이죠. 그날 이제 의총을 했잖아요. 지난주 일요일에 의총을 하고 제가 몇몇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 너무 좋다. 이기 힘실어 주겠다는 아니었어요. 명확하게 그런 메시지는 전혀 아니었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10월에는 국감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우리 집안 싸움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국감은 잘 넘어간 다음에 치고받고 싸우든 아니면 지도부가 어떻게 되든 비대위가 되든 혁신위가 되든 이렇게 가자라는 얘기가 중론이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를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조건부 재신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대다수의 생각들이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2기 지도부라고 해서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전면 배치가 됐지만은 여기로도 부족하다는 얘기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그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뭐 의대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홍범도 장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만큼 전향적으로 치고 나갈 것이냐 이거를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김기현 지도 체제를 우리가 평가할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기존에 했던 이런 이념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크게 변화를 하려면 그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대변님이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거는 뜯어보니까 이만희 사무총장도 TK 출신 의원이고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까지 다 영남 출신이고 결국에는 안 바뀔 것 같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큰 숙제가 수도권의 2030 또 중도층 끌어 모아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이 체제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이 체제로. 말이 안 되죠. 김재섭 위원장이 한대잖아요. 김재석 위원장님을 감사합니다. 사무부총장 시켰으면은 가능했었죠.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가장 큰 민심의 분노의 포인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바뀌어.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수도권 총선 치를 수 있겠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겠어? 그거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일단은 대통령이 바뀔지는 우리가 한 1, 2주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김기현 당대표는 자기 자리 굳건히 지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은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것에 관련해서 과연 2030 청년층이 김병민, 장해찬 이런 젊은 최고위원들이 있다고 와 국민의힘 다시 지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대단히. 김준호 변호사님은 아니, 그러니까 회의적이죠. 예. 지금 전력으로 안 되죠. 지금 뭐냐면
그 1사 호텔 한 거예요. 서울을 한번 수복해 봤다가 지금 뭐냐면 낙동강선선 기상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다시 근데 인천 상륙 작전하면 되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 하려고 지금 배준영 의원의 그러면 이제 아. 부총장으로 이제 한 건데 그렇잖아요. 거기가 강화 옹진 네, 맞아요. 지구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로 만약에 이게 정권 말이었으면 혁신적인 안을 갈 거예요. 그때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비대위로 갔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어차피 누가 와도 수도권 선거 어려워서 내가 이번에 내년 총선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도로공사 사장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기관장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굳이 내가 용산이랑 척질 게 뭐 있냐라는 생각 때문에 일신의 아니 때문에 당을 걸고 당의 미래를 걸고 던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지금 보수 위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뭐 바른 소리 해봐야 내가 뭐 나만 손해인데 뭐하러 하냐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춤하는 거고 그 반사 이익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잘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사이익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더 낮은 자세로 하겠다는. 그게 더 교만해 보인다니까요. 지금 청취자들이 진짜. 이거 녹음 틀어놓은 줄 네? 알아요.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이거 말씀은 드릴 필요 대변인님 있어요. 진짜 교만해 보여. 국민의힘이 많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말이 나오는 이유는 여당이 민심을 받아서 용산에 제대로 전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번에 바뀐 체제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용산 출장소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좀 회의적인 여론이 많다. 그럼 한 명 한 명 뜯어볼게요.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무총장 임명이 가지는 의미가 뭐고 또 이만희 사무총장 임명이 왜 TK 물갈이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짧게 말씀드리면 할 예. 사람이 없었대요. 할 사람이 네. 없어서. 윤희석 선임 대변인 얘기로는 재료가 없다.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뭐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삼선 뭐 예를 들면 재선까지 내려가서도 사무총장 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만희 사무총장을 시켰다 그러는데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시켰네. 대선 때 수행단장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공천과 관련해서 결국엔 대통령 뜻에 맞는 공천 하려고 사무총장 시켰네. 이렇게 비판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분을 사무총장 시킨 거는 능력이 많이 있더라도 외견상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위너는 이제 유이동 의원이랑 윤희석 대변인이에요. 윤희석 대변인은 지금 지역위원장도 못 받았다가 이번에 했으니까 이제 공천 줄을 좀 받은 거고 일단 벽보는 붙이는 거고 유이동 의원도 친유승민계로 찍혀 있어가지고 중앙정치 안 나오고 지역구만 쭉 돌고 있었는데 이거 전부 수도권이고 저희 친윤 일색으로 하면 안 되니까 유이동 의원 넣읍시다. 그리고 여기 공천 줘요. 이렇게 그냥 간 거기 때문에 이번 인사의 핵심은 그 두 명이에요. 그 두 명은 공천장을 받았다. 이걸 보는 게 끝이죠. 그럼 강동갑의 전주의 당협위원장을 빼고 윤희석 대변인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전주의 의원은 뭐 딴 데 가셔도 되잖아요. 아니 유이동 의원 얘기가 나와서 이분 유승민계로 분류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통합 이런 거 좀 해보려고 이제 살짝 이제 이름을 올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뭐 벌써부터 그 약간 달라진 게 보이긴 보여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래요? 그 유이동 의원이 이제 정책위의장이기 때문에 뭐 당 3역 여기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 4역에서 한 5역 정도까지는 포함이 되는 중요한 직책인데 말에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의대 정원 문제였나? 거기에서 그 유이동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자들 물음에 야당의 요구니까 저희가 생각해야죠라는 이야기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의 무시했거든요. 그냥 야당이 뭐라고 하면 그건 뭐 야당의 주장이고요. 아니면 갑자기 기승전 이재명이 나오든지 약간 이렇게 됐었는데 야당의 주장을 경청하겠다라는 얘기를 유이동 의원이 하세요. 그래서 뭐 유승민 괜히 뭐 어떤 괜히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 당 4역 내지는 5역 안에 포함되는 정책위의장이 야당의 목소리를 기울여서 정책을 짜겠다라는 메시지가 기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나갔다는 거는 저는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설사 이런 인선을 하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좀 많이 없더라도 사람이 없었다. 수도권 쪽에 고르다가 골라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좀 너무 집권당으로서 없어 보여요. 오직하면은 그 보수 언론에서도 카운팅을 해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없습니까? 4선, 재선, 3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유이동 정치회장 말씀 나왔는데 차라리 저런 분을 사무총장 시켰다면은 정말 신선하게 오히려, 받아들였을 좀 거예요. 그러면 그 집권당 바뀌는 거 아닌가? 진정성도 좀 살고. 그렇죠. 근데 못 시키는 거죠. 유이동 정책위의장이 지난 대선 때
정치의장 했었어요. 2022년 1월부터 4월 때까지 예. 정치의장 해가지고 일단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난 수회 때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김성원 의원까지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게 정말 바뀐 거냐 하는 이제 지적 속에 그래도 좀 변화가 보이는 부분이 하나가 있기는 해요. 이제 앞으로는 정쟁 소지가 있는 논평 줄이려고 한다라는 박정하 수석 대변인 발언에 이어서 정말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나 이런 걸 겨냥한 현수막을 내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죠. 국회 앞에 가면은요 너무 진짜 눈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 말에 있었던 5개 광고물법 예. 그 개정 때문에 이렇게 정치권에서 막 다룰 수 있었는데 잘한 거고 민주당도 호응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이 민주당도- 법안 자체를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죠. 행안위에서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법안 할 필요 네. 있으면 할 필요가 있고 12월이면 어차피 못 따는데 저는 그 법안은 끝났다고 보고 참고로 도봉구에는 늘 민생 현안만 건다는 말씀을 제가 꼭 역시 드리겠습니다. 도나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네. 근데 박정하 대변인은 저도 방송을 몇 달 같이 어떤 프로에서 고정으로 했었는데 매주마다 뵀는데 제가 만난 보수 패널 중에 진짜 단연 손가락에 꼽히는 합리적인 분위기도 하고 인품도 되게 훌륭하셔서 물론 그분도 이제 대선 때나 요럴 때는 조금 더 격앙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썼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그 이번에 나온 인선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픽은 박정하 의원을 그렇게 쓴 거 아닌가 훌륭한 싶어요. 분이에요. 박정하 대변인은 진짜. 알겠습니다.